소설가 고승철 씨는 요즘 신춘문예 성향의 작품이 패스트푸드라면 윤혜령 작가의 소설들은 오랜 세월 곰삭은 슬로우푸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치밀하고 치열하게 관찰한 성실함과 작가의 날카로운 문학적 감수성이 두드러진 그 필력의 힘이 그 이유이겠죠.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윤혜령 작가의 작품 으뜸 사우나 준비했습니다. 사우나 여탕 안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세상 풍속들을 그렸는데요. 과연 오늘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으뜸 사우나. 밤이 되면 나는 사우나에 간다.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새로 단장한 초등학교 낮은 담을 끼고 개천을 따라가면 작은 다리가 나온다. 다리 아래로는 밤이면 사월도리로 뽀얀 폐수를 흘려보내는데 맞은편 빵집에서는 늦도록 고소한 냄새를 흘린다. 다리를 건너 빵집 앞을 지나칠 때면 나도 모르게 주춤, 걸음을 멈춘다. 빵집 옆으로 열쇠가게와 철물점과 보습학원과 옷가게가 있고 건널목을 건너 약국과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가면 포교원과 철학관이 나온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그 건물의 벽을 타고 흘러내린 녹물이 푸른 이끼인 듯 고색 창연해 보인다. 그 옆을 지날 때면 어떤 얄궂은 상념에 사로잡히곤 한다. 포교원과 철학가는 오래전 배다른 형제이거나 씨다른 남매이지 않았을까? 섣부른 추측만큼 섣부르게 간판을 올린 그 건물의 벽과 어깨를 맞댄 건물 2층에 사우나가 있다. 사우나를 끝으로 길은 꺾어지는데 나는 밤이면 그 길 끝에 사우나에 간다. 그곳은 나에게 레저의 공간도 휴식의 공간도 만남의 공간도 아니다. 유한 부인들이 억지로 땀을 빼며 다이어트나 마사지를 즐기는 그런 유의 공간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육친의 정 같은 끈적끈적한 때려야 뗄 수 없는 인형같이 눌러붙은 때를 불리고 미는 공간일 뿐이다. 내게 거기가 친교의 공간이 될 수 없는 것은 깊고 낡은 금남의 구역이어서도 아니고 나를 세운 우울로 점점 까칠해진 성정 탐만도 아닐 것이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의 나를 찾기 위함도 결코 아니다. 어쩌면 지금의 나는 어떤 열패감이나 상실감에 사로잡혀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불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끝없이 자신을 들볶아 잠시의 휴식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불안감 때문인지도. 설령 어느 하루 까닭없이 장엄한 내 운명의 한나절을 거기에서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방금 뱉은 말처럼 이례적이며 우연한 사건일 뿐. 그곳이 내 운명의 또 다른 장소가 되리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길 건너 대로변에 있는 대로 사우나에는 온탕과 냉탕뿐만 아니라 수정탕, 해수탕, 황토탕, 녹차탕, 와인탕이 있지만 이곳 사우나에는 열탕과 냉탕이 있다. 마주하되 서로는 무심한 저 열탕과 냉탕. 그 탕 속을 번갈아 오가며 얼었다 녹기를 여러 번. 그동안 마른 때는 순해지고 물러진다. 열탕과 냉탕에 몸을 담글 때마다 사람들은 뜨거워도 차가워도 죽겠다 죽겠다고 소스라친다. 그러면서 오래 그 속에 머문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왜 시원하다고 말하는지, 차가운 고배를 마시고 왜 속이 불타는지,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땀을 내어본 사람은 그 모순의 언어를 안다. 그러나 열탕 속에서도 뼛속 깊은 곳의 한기는 여전히 우리를 떨게 하고 냉탕 속에서도 치미는 화기는 여전히 펄펄 끓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그래서 죽겠다는 말은 살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몇십 번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곳 사우나의 열탕과 냉탕.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와르르 치를 떤다.
무릇 세상의 처음은 모두 떨어야만 하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눌렀다. 오늘도 증시 시황판은 시퍼렇게 질려있다. 연초 신문과 방송에 특정 주식이 뜬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면서 나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문과 함께 이미 뜨겁게 달구어진 시장에는 대기 십상이다. 그런 공포를 알면서도 왜 나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올 들어 거래소의 상장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연초보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많은 증권사가 낸 종목 보고서는 눈 씻고 봐도 매도 추천을 낸 곳은 찾기 힘들다. 심지어 증시가 끝없이 곤두박질 때도 애널리스트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매수를 연발했다. 한 수 더 보태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만 짓거렸다. 기관 투자가로부터 주문을 받아야 먹고 사는 증권사로서는 기관 투자자가 애지중지하는 종목을 잘못 건드렸다간 일찌감치 판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정 주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시각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의 말은 이미 의미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 버렸다. 이 부조리한 말에 휘둘리는 동안 매도의 시기를 놓쳐버린 내 주식은 반토막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의 진짜 속내를 결코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측이란 빗나가기 일쑤이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자재,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1위 운용사의 대표 펀드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원금의 상당액을 까먹으며 죽을 쓰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초보 개인 투자자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주식시장에서 호재와 학재가 끝없이 출몰하듯 대형 증권사들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실제 증시는 매번 출렁거린다. 벌겋게 달아오르다 순식간에 퍼렇게 얼어버리는 시황판의 불빛.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다 아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방금 전 내놓은 전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시간 주식 시세표에 따라 말을 바꾸는 애널리스트의 말. 그들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초보 개미들의 탐욕과 공포는 외줄타기처럼 위태롭다. 언제부턴가 나는 증시 시황판의 붉고 푸른 불빛에 따라 마치 금성과 화성을 오가는 듯 숨이 막힌다. 어쩌다 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에 착륙하게 되었을까? 대개 공포는 탐욕을 앞서지 않는다. 공포는 탐욕이 널브러진 뒷자리에 득달같이 달려든다. 지금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떨리는 현실이 얼마만큼의 통증인지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이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 원인이 사라진다 해도 지독한 통증은 신경세포에 그대로 남아 나를 괴롭힐 게 분명하다. 사우나의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나는 생각한다. 어쩌면 인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별에서 살아남길지도 모른다고. 오늘 밤도 나는 사우나에 간다. 먼저 옷을 벗고 샤워를 끝낸 다음 천천히 열탕으로 들어간다. 섭씨 40도를 훨씬 웃도는 열탕 속에서 몸은 저 혼자 부르르 떨다 멈춘다. 호흡이 빨라지면서 따갑고 가려운 피부에 닭살이 돋는다. 한 차례 한기를 내고 나면 이윽고 제 슬픔을 가라앉힌 듯 몸은 노근하게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아, 시원하다. 나도 모르게 긴 숨을 토해낸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뜨거운 물 속에서 시원하다는 이 역설이야말로 살아가는 인간의 비애가 아닐까? 열탕의 온도가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모가지를 비튼 닭을 집어넣을 만큼은 아니지 않은가? 처음 몇 분간을 견디고 나면 제법 참을 만해진다. 몸은 물의 부력을 받아 점점 가벼워지고 요통이 줄어들 때쯤
털을 뽑은 닭처럼 피부는 물러지고 땀이 흘러내린다. 기운이 흩어지면서 현기증이 돌았다 사라진다. 몸은 노근해지고 오래된 울체가 풀리기라도 하듯 미세한 통증이 전해진다. 사우나에서만큼은 무심해지기로 하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면 몸속의 물기란 물기는 모두 빠져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개운해질 테지.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물기가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나는 가벼워져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찜통 사우나에 나를 가둬두어야 할 것 같은 예감. 나는 얼른 냉탕으로 몸을 던져넣는다. 소스라치며 물 위로 튕겨 올라온 몸을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는다. 물의 압력을 받아 피부의 모공이 수축되면서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일어난다.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사라진다. 나는 가만히 물속에 몸을 띄운다. 열당에서 다량 발산된 기운이 다시 수렴되듯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돈다. 배도 가슴도 엉덩이도 줄어드는 느낌. 어쨌든 가벼워지는 느낌은 좋다. 몸이 서늘해지자 가슴이 따뜻해지는, 누군가에게 미안해지는 이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좋다.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몸은 이완될 대로 이완된다. 뻣뻣한 근육은 나른해지고 결리던 어깨가 수긋해진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의 긴장감이 줄어들 때쯤 나는 탕 밖으로 나온다. 탕밖 디딤대에 걸터 앉아 냉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낯이 있거나 낯선 여자들을 무심히 쳐다본다. 발가벗은 여자들의 알몸을. 사우나에서는 모두가 발가벗었다는 사실, 누구나 발가벗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진실이다. 한껏 물이 오른 엉덩이와 터질 듯한 젖가슴, 둥근 어깨와 저 검고 깊은 천여림의 은밀한 사타구니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본다. 아주 먼 원시의 부족에서부터 이어져 온 몽고반점에서 문득 잃어버린 기억 같은 것을 떠올린다. 나는 발가벗은 여자들의 알몸에서 무수히 많은 무늬를 읽고 있다. 통증은 지독해 보였다. 쓰리고 아려오는 것이 피부인 것 같다가도 몸속 깊숙이 신경세포들을 갉아서 급기야 끊어버릴 것 같은 통증이라 했다. 벌겋게 열을 낸 부위에 파스를 발랐다가 소스라치며 떼어냈다. 진통제를 털어넣으며 그는 퍼렇게 멍이 든 입술만 앙다물었다. 통증은 그렇게 몇 날 동안 계속되었다. 가슴과 등을 이어 신경 지배 영역에 작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모여서 생겼다. 주사나 약은 일시적인 진정제 역할을 할 뿐, 모든 감각은 속옷만 스쳐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다. 지독한 통증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물집 주위가 붉게 퍼지고 엉키어 조홍면을 이루면서부터 잠들 수조차 없다는 그를 향해 나는 소리쳤다. 자업자득이야. 투명하던 물집이 탁해지면서 발진 부위에 곱절심한 신경통의 증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통증 속에서 가려움증과 마비 증상이 번갈아 그를 괴롭히는 동안 나는 내 괴로움이 더 크다고 소리쳤다. 연고를 바르기 위해 상처 부위를 누르면 전신이 오그라드는 비명을 쏟아낸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과 통증이 번갈아 그를 괴롭혔다. 데이거나 A는 아마 그쯤의 고통일 거라고 나는 짐작할 뿐이었다. 꺽꺽. 그 이목에서 고통의 시름이 새어나왔다. 고통의 소리가 운명의 막다른 골목과 닿아 있는 듯 아득하게 들렸다.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수포성 피부질환이라 했다.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다.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아도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발진은 더 기승을 부리고 물집에는 고름이 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시신경을 누르고 조이는 심한 안통까지 일어나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소리쳤다. 끓는 물에 데이는 것 같아. 얼어붙을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사라져버렸다. 예기치 않은 일은 늘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늦게 온다.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서 살고 싶다고 한 남편의 말은 살고 싶지 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온몸에 생긴 물집 모양의 발진이 중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방치하면 청신경이나 안면신경이 마비 증세를 일으키거나 악성 림프종이나 폐혈증 등의 중병이 병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뛰쳐나갔을 거라고 짐작했다. 또 고통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먼 후일만을 기약하던 나의 현재가 그 모든 일상이 한순간 깊이를 모를 크레파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머리는 뜨거워졌다. 그의 가출은 무단 가출이 아니었다. 행방을 수소문할 일도 없었다.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열기와 냉기를 견디듯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오늘 밤도 나는 사우나에 간다. 마땅히 가려야 할 거울조차도 생으로 드러내놓은 여자들의 알몸을 본다. 겹겹이 거칠의 밑에 숨어있는 저 아득한 처지. 그 낱낱의 처지들은 끝내 드러내지 않은 채 발가벗은 저 시원의 숲. 흩어진 초점이 여자의 거기에 머물다 흠칫 놀란다. 이마에 두른 수건을 풀어 나의 검은 거옷을 가린다. 공연한 적대감이 무색했던 것이다. 꼬리를 사린 누렁이가 꼬리를 털며 자리를 피하듯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습식 사우나실 쪽으로 향한다. 한껏 물기를 먹은 문이 삐그덕 소리를 냈다. 온통 뿌옇게 뒤덮은 습기. 고온의 열이 끊임없이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한쪽 벽에 기대어 놓은 마른 더미에서 축축한 쑥향이 진동했다. 사우나의 기원은 가열된 돌 위에 물과 삼시를 끼얹어 사람을 도취시키는 수증기를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열기와 짙은 쑥향이 순간 어지럼증을 일으켰다. 발로 입구 쪽을 더듬었다. 뿌연 저 안쪽. 왁자하게 떠드는 여자들의 얼굴을 일별하며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어둠에 눈을 익히는 동안 수다는 더욱 왁자해졌다. 야, 어젯밤 주말 드라마에서 장고은 봤어? 수컷들 넘볼만해. 예쁘긴 예쁘더라. 걔 요즘 입은 옷 봤지? 보테가 베네타, 마틴 마르지엘라, 입생 로랑, 드리스 반 노튼, 마크 제이콥스에다 베라왕까지.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디자이너잖니. 뭐 미니 별건가? 그래 입고도 태 안 나면 여배우도 아니지. 때 빼고 광낸다고 다 미인되냐? 걔 타고난 건 알아줘야 해. 헤어스타일 죽이지 않았어? 야, 그 나이에 생머리 짧은 것들 하니? 나이는 어딜 가고 트렌디한 이미지 끝내주지 않디? A가 말하자 B가 받아쳤다. 남편이 바람났다고 싸우는 장면, 그 장면의 연기 일품이었어. 보란듯이 이젠 연기파 배우로 변했으니 그렇게도 시끄럽던 학력 위주는 묻혀버리겠지. 그건 그렇고 그때 입은 베이직한 카키에 겨접이 도는 이상 죽이지. 노랑빛이 도는 은은한 유색 다이아몬드 클러치 귀걸이 말이야. 세련의 극치였어. 난 걔 화려하게만 봤는데 군더더기 없이 단순한 미니멀리즘이 어쩜 그렇게 잘 어울려? 그 귀걸이 드비어스 아니면 다미안이 제품일 게 분명해.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석 느낌 그대로 커팅된 게 있으면 나는 죽을 쓰더라도 사고 만다. 당신네 요즘 잘 들어가나 보네. 나야 뭐 뱁새가 황새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래도 한번 질러봐. 나도 이제 늙나봐. 파격적인 것보단 모던한 게 마음을 끌어. 난 라임스톤으로 만든 커스텀 주얼리나 하나 고를까나?
가볍고 들뜨긴 해도 단아한 비에 비해 무언가를 제압할 듯 A의 신목소리는 턱없이 컸고 거침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우월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지적이며 편견이 없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 근거 없고 이유 없는 우월감이다. 주렁주렁 목거리며 귀걸이 팔찌 세트에 가락지를 끼웠어도 A는 원석 그대로의 느낌이 났으나 골드뱅글로 감각적인 멋을 낸 B는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감추거나 변장을 한 은밀함이 엿보였다. 그러나 어쩐지 서로는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아 보였다. 대체 저 여자들은 벌거벗고도 왜 저토록 때깔이 날까? 오늘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명품과 스타일이 화제인 모양이다. 구석자리에 둥글게 몸을 사리고 앉아있던 나는 그들의 알몸에서 어떤 무늬들을 보았다. 자주빛 실루엣을 걸친 강렬하고 당당한 A를, 무채색의 컬러에서도 우아한 B를 상상하고 있었다. 설령 그들의 모든 것이 가짜라 할지라도 명품이 발산하는 광채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두른 보석에서, 꼿꼿한 자세나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어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잘 가꾼 몸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들의 참을 수 없는 욕망처럼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는 쉼없이 뜨거운 물의 입자들이 분사되고 있었다. 사우나시라는 열기로 가득 차고 내 몸에선 땀이 쏟아져 내렸다. 그 숨막히는 한증막 속에서 나는 어쩌면 세안도의 소나무처럼 절대의 고독, 절대의 추위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온몸이 울고 있는 것처럼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얼어붙은 손으로 담뱃불을 땡겼다. 손끝으로 따스함이 전해지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사라졌을 때도 울지 않았다. 그토록 앞날만 기약하던 가장이 가족을 버려둔 채 어떻게 혼자 사라질 수 있는가. 견딜 수 없는 적개심과 분노는 밤마다 수위를 넘고 있었다. 폭우를 퍼부어대는 날에 댐처럼 위태로웠다. 간헐적 간질 증상이 때때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동안 내일을 위해 많은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눈을 감았고 또 담을 쌓았다. 그가 그토록 기약하던 미래가 이것이었나? 한 사람이 사라졌다 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증시는 활활 타올라 그가 그렇게 멸시했던 친구는 부자가 되었다. 20년을 들고 있던 주식이 폭등하고 한 개인의 경제도 급물살을 타고 흘러갔다. 묻지마 투자가 폭발하고 있을 때 은근슬쩍 발을 적신 건 순전히 분노 때문이었다. 증시는 활황이었다. 무지했기에 나는 용감했다. 섰다에서 장땡은 거의 무적배와 같다. 초장에 이런 끝발이 연이어진다면 그건 분명 운수 대통의 예감이다. 그랬다. 아찔했다. 초반에 너무 높은 패를 잡은 것은 분명했다. 거대한 청새치를 낚았으니 상어떼를 피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결핍은 욕망을 더욱더 허황하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될까 두려웠다. 자잘한 세상사가 시시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걱정을 염려하며 그것을 걱정했다. 앞을 볼 수 없는 폭우 속을 달리다 한순간 핸들이 빠져 달아나는 꿈은 악몽이었다. 흐릿하게 연결된 꿈속에서 방금 꾼 꿈을 해몽하다 다시 깨어났다. 오늘도 코스피는 50포인트 이상 빠져 달아나고 그만큼 내 주식도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 애널리스트는 봄바람도 힘이 없으니 꽃들이 시든다고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매수를 권하지 않았던가. 전반적인 무기력 증세를 줄줄이 빚고 있는 증시판에 당대의 시인 이상은의 절절한 연시가 웬 말인가. 오늘 장도 대표적인 주식이 급락하면서 나머지 주식들이 줄줄이 동반 급락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하락장에서 사서 상승장에서 파는 것이다. 그러나 하락할 때는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공포로, 상승할 때는 또 한없이 상승할 것 같은 탐욕으로 살 기회도 팔 기회도 다 놓쳐버리기 일쑤다. 그것이 개미들의 비애다. 그러기에 애널리스트의 말에 주술처럼 걸려들게 된다. 그러나 깡통이 되더라도 그건 순전히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한파를 예고했고, 그 전에 매수한 내 주식은 얼마간의 허황되고 꿈틀같은 달콤함을 맛봤을 뿐 결국 끝물을 탔던 것이다. 주식들이 줄줄이 추락하자 나는 공부에 질려 허둥대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혜주가 될 주식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다시 이른바 그 정책 테마주라는 주식으로 갈아탔다. 대선 직전 꼭대기를 모르고 치솟았던 주식은 나의 탐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미끄럼을 타기 시작했다. 나는 증시판에서 고수가 이끄는 작전 세력의 소문에 걸려들었고 결국 또 막자를 잡아탄 셈이 되고 말았다. 정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알게 되면 100사람에게 건너가기는 한순간이다. 주가 조작을 위해 엉터리 정보가 떠돌아도, 그들의 막강한 힘이 주가를 흔들어도 도무지 속수무책인 것이 초보 투자자들이다. 주가는 또다시 줄줄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버는 고수가 분명히 있다. 진정한 고수는 단타뿐 아니라 먼 미래를 점치고 볼 줄 안다. 아무리 증시가 불안하다 해도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출렁이는 증시는 공포와 탐욕을 쥐어다 놓으며 투자자의 마음을 빼앗는다. 주가가 뜰 때는 실적이나 전망을 한없이 부풀렸다가 주가가 내리면 말을 바꾸고 마는 것이 대다수 증권 전문가들의 말이다. 나는 오늘도 그들의 말을 붙들고 있다. 나는 제대로 된 성장주나 가치주를 고르는 안목이 없을 뿐더러 두려움이나 불확실성과 의심이 사람을 더욱 떨게 만든다.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투자의 길잡이가 될 이론일 뿐.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 운운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마당에야 당장 증시에서 발을 빼야 할 게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내 주식은 이미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땀은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정신은 흐릿해졌다. 목이 탄다. 뜨겁고 차가운 물 속에서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또 물이었다. 열당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열기로 가득 찬 몸을 냉탕으로 던져 넣었다. 아, 순간 내 몸의 모든 감각은 아득하고 아득하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지만 더없이 조화를 이룬다. 무서운 기세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이 파괴적인 것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과 더없이 조화를 이룬 이곳 사우나. 명태를 황태로 만드는 한겨울의 덕장처럼 데웠다 얼리고 얼렸다 누기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시계를 쳐다보니 아직 9시 전이다. 나는 들고 있던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건식 사우나실로 들어간다. 붉고 낮은 조도 아래 방작에 누워있는 여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열고 누워있다니. 희고 긴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들이 여자의 감각들을 예민하게 건드렸다. 여자의 젖꼭지는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움푹 팬 배꼽 아래로 거옷은 하나하나 오로리 일어섰다. 몸을 조금 비틀며 무릎을 세우자 사타구니가 푸르르 출렁였다. 그때 그 깊은 곳의 관능이 꿈틀거리며 활짝 열리는 듯했다.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막연하고도 혼미한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수건을 그녀의 아랫도리를 향해 던져버렸다. 이 여자가 미쳤어?
벼락 같은 기세에 눌려 소스라치며 당황한 쪽은 나였다. A였다. 착시현상이었을까?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반드시 누워 있었다. 일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비가 합세하기 전에 이 사태는 수습되어야 했다. 뭐 이따위가 다 있어? 고개를 번쩍 쳐든 A의 기세는 한마디로 상대를 한 칼에 제압하는 힘 그 자체였다. 그러나 고수는 피라미 같은 것과 장난하지 않는다. A는 역시 고수였다. 떨고 있는 여자쯤은 상대하지 않았다. 곧 솟구치던 화를 냉정으로 다스렸다. 열길물 쓰고 날아도 한길 사람 쓰고 모른다고 한 말은 사람 속에 든 냉기와 열기 때문일 것이다. 한참 후 나는 엉덩이를 들어 사타구니 사이에 수건을 끼우고 명치 끝까지 그것을 당겨 올려 단단히 배를 감싸고 앉았다. 병정 뒤의 침묵은 김이 샌다. 뒤이어 눈에 익은 여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여기서의 형 아오는 조직이 그것과는 다르지만 또 같기도 하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자존심처럼 광대뼈가 튀어나온 여자가 자기 안방인 양 내 앞에 벌러덩 누웠다. 마늘장아찌는 뭐니뭐니 해도 식주의 농도가 맛을 좌우해. 웰빙 하는 거 따지고 보면 다 가난할 때 우리 먹고 자란 그 먹거리로 돌아가자는 말 아닌가? 시래기 삶고 콩죽 끓이자는 말이지 뭐. 초봄에 나면 녹아 피며 제피 입장아찌 버려야 할까봐. 장아찌도 온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네. 이게 살림의 노하우라는 거야. 실내에서 삭혔더니 온도가 너무 높았나 봐. 시큼한 맛도 도는 게 영 아니야. 형님, 그러니까 사서 먹으라 했잖아. 쓸데없이 부지런 떨 때 알아봤지. 나눠 먹는 음식일수록 내 먹기도 아까운 맛이어야지. 그거 누리한테 나눠줄 생각 마요. 쓰레기는 자신이 처리하는 걸로. 까르르. 여자들의 웃음보가 봇물 터지듯 터졌다. 요즘 아이들이 쌈박하다더니 정말 쌈박하다. 형님이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저 아오님은 아침이면 금방 내린 원두커피에 막 구운 크로아상을 먹으며 저녁이면 와인빛이 도는 슈트를 입고 자막 없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 섹스 앤 더 시티의 여주인공처럼 그야말로 쿨하게만 살고 있을까. 아마 저희들은 영화를 보기 전 스타벅스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주문할 것이며 그 비싼 값을 아낌없이 지불하겠지. 라면을 먹더라도 전망 좋은 차집에서 휘핑크림이 꿈결같이 부드러운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던 청춘의 한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사우나실이 또다시 시장판처럼 왁자해졌다. 덜어는 비웃음이거나 억지웃음이라 할지라도 한번 터진 웃음은 전염병과 같다. 기왕에 나온 음식 이야기는 보신탕에서 와인까지 이어지고 이 시대의 사랑방이 된 사우나실이 밤늦도록 여자들이 깔깔대는 수다로 넘쳐난다. 수다 속 여자들은 모두가 열려요 효부며 현모이다. 다만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을 뿐이다. 발가벗고 앉아서 저 깊은 양심의 바다까지 후벼팔 필요는 없다. 수다란 풀어내는 것이라 거칠거나 이치에 맞지 않을수록 후련하고 시원하다. 이 소란 속에서도 씨는 오늘도 책을 들고 있다. 어디서나 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튈까 겁이 나는 사람도 있다. 그녀는 그 자체로 튀는 사람이다. 상체에 비해 유난히 하체가 가늘어 기형적인 불균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복부에는 인슐린 주사 자국 같은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감히 아무나 상종하기 싫은 고집 같은 것이 몸뚱이에 배어 있었다. 붉은 연지볼에 비해 눈빛은 검고 맑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것도 줄줄 땀이 흐르는 사우나실 안에서 책을 들고 있는 여자. 무슨 책일까? 난독일 텐데. 실핏줄이 드러나는 하얀 피부와 다소 자기적인 인상에 비해 책을 든 손은 거칠었다. 감히 너희들과는 섞이지 않겠다. 뭔가 차별화된 자신을 지키려는 여자의 속셈이 은근히 궁금해졌다.
그녀는 냉랭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새신사를 불러 석류차를 주문했고 마사지 시간을 정해줬다. 칭찬인지 험담인지 모를 얘기들로 사우나실은 점점 달아오르고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나 특별하게 튀는 사람은 또 억측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차단할 만한 이유는 뭘까? 집요하게 그녀를 향하던 내 시선은 어느새 그녀만큼이나 침묵하고 멈춰선 나 자신을 향했다. 천박과 비속은 결코 다르지 않다. C가 우리들을 따돌리고 마사지실로 향했다. 부러질 듯 가늘게 휘청거리는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며 나는 사람이 떠난 폐가를 떠올렸다. 사우나실을 덮은 뿌연 김처럼 모호한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더욱 모호해졌다. 오늘도 그녀는 경락 마사지를 받을 것이며 피부 마사지를 받을 것이다. 오늘따라 사우나실은 찜통 속에서 달아오른다. 아, 뜨거. 벽에 매단 온도계에서 술술 김이 나고 있었다. 태풍이 지난 후 널브러진 잔해를 남긴 바다처럼 증시도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더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쯤이면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주가가 반등하자 애널리스트는 이번에는 정보기술주와 자동차 주식을 앞다퉈 추천했다.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 수출을 많이 하는 이들 주식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증권사마다 실적 전망치도 턱없이 높였다. 나는 떨리기 시작했다. 복병처럼 안고 있던 반토막 주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엔 훨씬 심각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판 주식은 오르고 사지 못한 주식 역시 빠르게 오른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니던가.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 수출도 줄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런 위험은 치솟고 있는 환율에 묻혀버렸다. 이들 주식이 쑥쑥 자라는 아이들 키처럼 자라고 있을 때에 더운 김을 내며 내 몸이 확확 달아오르고 있었다. 끌어넘칠 때는 절제란 이미 증발된 후다. 오를 때는 또 끝없이 오를 것 같은 것이 증시의 마술 아닌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지독히 알턴이를 빼듯 들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은 이번 장에서는 맞아떨어졌다. 연일 시황판을 불김을 들이는 주가의 상승은 공포로 떨었던 지난 태풍을 감쪽같이 잊어버리게 했다. 슬그머니 다시 탐욕의 붉은 깃발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두근거리며 달아오는 흥분의 기미는 열렬했던 첫날 밤의 희열과도 같았다. 출산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여자가 어떻게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철없는 남편처럼 주식은 내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데에 순정을 다할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다. 오래전 나는 밀고 당긴 적 없이 사랑했으므로 무턱대고 결혼부터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결혼에 붉게 타오르는 깃발을 꽂고 싶었다. 그러나 덥석 사고만 주식처럼 치명적 손실로 치를 떨게 될 줄이야. 나는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대박을 꿈꾸는 우량주를 사야만 한다.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자로 변신해야 하니까. 한동안 내 몸이 붕붕 떠돌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시장은 같은 재료를 놓고 호재와 악재로 번갈아 오르내렸다. 비판과 낙관을 오가며 더욱 뻔뻔하고 집요하게 나를 조롱하는 것들. 급락했다 반등하는 시황판의 주가처럼 나는 다시 종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천둥이 울다 마른 번개가 치다, 비가 내렸다 햇살이 비추다, 기억했다 잊었다 기복이 심한 변덕은
나를 조울증으로 몰았다. 매사에 불같이 반응하다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건식 사우나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A가 코를 틀어막으면서 소리쳤다. 아이고, 어떤 싸가지 없는 여편네가 머리도 안 감고 들어왔어. 공중예의는 어디 엿바꿔 먹었나? 플라스틱 대야에 담긴 넘치는 찬물을 바닥을 향해 사납게 끼얹었다. 숱하게 훑치는 암탉처럼 책을 든 C가 후다닥 일어났다. 위협적인 몸짓으로 A는 다시 한 대야의 물을 그녀 쪽으로 내팽개치듯 쏟아부었다. 물이 바닥에 튕겨 C가 들고 있던 책을 적셨다. A를 쳐다보는 C의 눈에서 일순간 서슬퍼런 빛이 일었다. 이 여자가 환장을 했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굴종을 견디지 못하는 자의 원시적 적대감이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이어 A가 들고 있던 대야를 내팽겨쳤다. 어처구니 없는 봉변에 기세등등한 그도 이쯤이면 체면과 거칠에는 필요 없다. 뭐라고? 이 여편네가 어디다 대고 화풀이를 해? 남 못살게 해놓았으면 조용히 근신이나 할 노릇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점잖게 시작된 A의 어조가 점차 불을 붙이고 있었다. 야, 이 여편네야, 내가 너를 파탄냈냐고. 그래, 너 말 잘했다. 파산은 해도 거만은 여전하다 이거지.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 꼴가짜는 어세 집어치워. 오늘따라 C의 하체가 더 가늘어 보였지만 휘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C의 눈꼬리가 심하게 움직이더니 야릇한 경련이 번졌다. A를 향해 팽팽한 시위를 당겼다. 그렇게 당당한 년이 서방은 어디서 뺏겼을까? 순식간에 여자들이 뒤엉키며 사우나실은 폭발음을 냈다. 완벽하게 화장한 채 잠자던 여자의 비현실적인 얼굴에서 안개가 걷히듯 모호했던 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짐승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지만 여자에게 상처란 들키고 싶지 않은 치욕과도 같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는 상처 입은 자를 알아보지만 또 서로를 상처낸다. 싸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싸움이 치열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강렬히 화해를 꿈꾸는지도 모른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무리 속에서 고독하기 마련이고 배타적인 사람일수록 뭉치고 싶은 욕구가 강렬했다. 광기와 집착은 욕망뿐만 아니라 고통과 쾌락까지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욕망이나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영과 쾌락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벌거벗고도 허례와 허위까지는 마저 보지 못한 여자들의 알몸에서 뚝뚝 물이 흘러내렸다. 온도는 70도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보다 싸워서 지켜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사우나실을 나왔다. 그리고 냉탕 속에 머리를 쳐박고 숨을 몰았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멀리서 천둥이 울었다. 비가 내리기 전 바람이 먼저 기별을 보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아직도 비를 예보하지 않았다.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거로 보아 쉽사리 그칠 비가 아니다. 블라인드를 제치고 창문을 닫았다. 점점 더 굵어지는 빗줄기를 자르며 번갯불이 지나가자 지구가 통째로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빗물이 이 도시를 다 삼키고 나서야 기상청은 호우주의보를 내릴 모양이다. 도박사는 베팅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안다. 그러나 판돈을 올리며 대박에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새벽녘이 되면 쪽박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확률의 고조를 모른 채 초저녁 어줍지 않게 끼어들고만 다닐수록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연초부터 간당간당 위태롭던 시장이 기대와는 달리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유가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 위기를 예고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과 신용 경색으로 인해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과 주식값이 폭락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미적거리다 벼랑이 눈앞인 악몽을 꾸는 듯했다. 시장은 끊임없이 개미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피를 빨아댄다. 환율 효과로 상승 국면을 달리던 주식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하나같이 실적이 가장 많이 개선될 종목으로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 증권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 종목들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각 증권사들은 분기 말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등할 거라 말했다.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사이 내 주식은 속수무책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번에도 시장이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인가?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헌납한 피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락장에서는 또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역시 공포는 탐욕이 널브러진 그 뒷자리에 사나운 기세로 달려왔다. 만약 불황이 깊어진다면 회복도 어려워질 텐데. 냉탕 밖에서 나는 땀을 흘리며 피가 마르는 현기증을 느꼈다. 도시의 여자들은 이제 콩밭에서 배적삼을 적실 일이 없다. 명절이면 묵은 때나 벗기던 목욕탕은 산뜻하게 사우나로 진화했다. 여자들은 거기에서 겹겹이 더 씌운 우울의 땀을 빼며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알몸을 가학한다. 벌거벗은 그들은 서로 닮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았다. 이 땅에 태어난 태생적 운명이 닮았고 이 시대의 여자라는 숙명이 닮았다. 기질과 취향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품고 있는 알 수 없는 우울이 닮아 있었다. 그래서 이곳이 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희처럼 여자들의 사랑방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때를 밀기 시작했다. 몹쓸 결벽증이라도 걸린 듯 구석구석 밀고 또 민다. 오금쟁이며 겨드랑이, 손바닥과 발바닥,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사이, 저 깊고 검은 숲속, 이제 곧 쪼그라들 자궁 속까지도 닿을 수만 있다면 밀고 싶다. 밀고 또 밀어도 때는 나온다. 유전에서 기름이 때처럼 나온다면 좋으련만.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도 여기 사우나는 요금을 내렸다. 지난 연말에 새 아파트 단지 옆에 지하 수백 미터에서 뽑아 올린 천연탄산 온천수 사우나가 생겼고 또 얼마 전 꺾어지는 길을 따라 제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아리수 사우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벽은 온통 보석 같은 원석으로 뒤덮였고 황토 사우나며 한방 사우나, 원적외선 사우나와 게르마늄 사우나까지 설치한 최신식 시설에다 호수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그야말로 압권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지면서 동네 사우나는 된소리를 맞고 말았다. 밤이면 뿌옇게 변하던 열탕이 날이 갈수록 말띠 맑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데이거나 얼어붙지 않기 위해 주인은 파격적인 세일을 단행했다. 나는 2달치 가격으로 석 달치 목욕 티켓을 끊었다. 아직도 턱없이 많은 내 속의 울분이 빠져나오기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한물에서 놀던 A와 B가 요 며칠 보이지 않는다. C도 나타나지 않았다. 화려할수록 가난한 현실 저 안쪽의 삶과 강렬할수록 나약하게 손을 들고 마는 생의 역설과 모순. 사우나의 열탕과 냉탕은 그들의 비애를 씻어주고 그들이 닿을 수 없는 욕망과 허세를 따숩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여자들의 알몸에서 무늬를 읽고 싶지 않다. 그것은 그토록 내가 숨기고 싶어 했고 경멸했던 나의 무늬와 다를 바 없었기에. 폭우가 잦아들었다. 숨은 것은 드러나게 되고 또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폭우가 웃자라 푸새들이 기세를 바닥으로 꺾어 눕혔다. 주가가 무너지자 주식 투자의 실패를 비관한 5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비가 그치니 한 사람의 생처럼 맹렬했던 것들이 시들해졌다. 천지가 고요하다. 모니터의 화면이 뜨는 사이 손끝에 진땀이 배어나왔다. 환율 수혜자들의 분기말 실적은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훨씬 밑돌았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던 기대감이 어닝 쇼크로 변하고 있었다. 서서히 내 몸이 얼어붙으며 기시감이 몰려왔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나는 벌건 대낮에 목욕 가방을 챙겨들었다. 사우나에 도착하기도 전에 등골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다리를 건너면서 사우나 쪽을 바라보았다. 뜻밖의 사우나 앞 도로변에는 사람들로 웅성댔다.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은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늦게 왔다. 붉고 푸른빛을 내며 쉼없이 돌던 사우나의 표시등이 멈춰섰다. 임시 휴업 팻말이 펄럭이고 있는 그 아래 낯익은 사람들 틈에서 A와 B와 C의 얼굴도 본 것 같다. 임시 휴업은 부도를 은폐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하면서 단정지었다. 간간히 얄궂은 소문을 흘리긴 했지만 으뜸 사원화는 그야말로 쌈박하게 하루아침에 폐업을 알리고 말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아득했다. 다리 아래로는 한낮에도 뿌연 폐수가 흘러가고 되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한적했으며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다시 컴퓨터의 전원을 연결했다. 이미 더 깊어질 수 없는 데까지 깊어져 버린 침묵을 뚫고 그들의 말이 밀려왔다. 아득히 밀려왔다. 국제유가가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요즘은 자원개발주와 대체에너지주가 시장에 상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은 추문을 만들 뿐이다. 인간의 숙명이 산 정상에 도달하는 즉시 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 위로 굴려 올려야 했던 시시포스의 숙명과 같다면 나는 또다시 고갯마루를 올라가야 한다. 나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옥죄어온 모든 것들을 훌훌 벗어던질 수 있을까? 검지로 화면의 마우스 커서를 매들 안으로 당겨왔다. 눈을 감은 채 나는 그것을 지그시 눌렀다. 세상의 말들이, 수명을 다한 세상의 말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마우스에서 손을 떼기도 전에 전량 매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화면이 떴다 곧 사라졌다. 추문을 지은 수면 위로 유난히 푸른 청량이 솟아올랐다. 올림픽에서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